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 쌤의 독서 공부 방법을 설명할까 하는데요. 평소에 이제 독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내용은 또 겁나 길지, 10분 안에 풀어야 되지, 그리고 단어는 다 처음 들어보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쌤도 몰라요. 쌤도 여기에 딱 지금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나왔는데, 이게 뭔지, 저작권법이 나오면 저작권법이 뭔지, 아웃소싱이 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쫄지 마세요. 이런 나도 강의를 하는데, 그치? 자랑은 아니고, 평가원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겁나게 만들지, 100번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건 안 내요. 어떤 반발 들으려고, 어떤 항의 전화를 받으려고, 그쵸? 그러니까 쫄지 말고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쫄지 않고 푸는 방법을 오늘 알려줄 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생각. 자, 이렇게 긴 글요. 생각하면서 읽어도 너무 길어서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봐. 그게 되나? 알겠죠? 어쨌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떤 생각이요? 알려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장 먼저 쌤은요, 요렇게 문단을 구분합니다. 1, 2, 3, 4, 5, 6 요렇게 적어줘도 좋고,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쫙 그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이제 문단을 구분해주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문단부터 집중해서 읽어보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1문단을 읽으면서 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바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핵심 단어 정도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줄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 줄을 꼼꼼히 읽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첫 번째 미션이 뭐다?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령껏, 능력껏 찾는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 드릴게요. 이렇게 핵심 내용과 핵심 단어를 찾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 이러한 핵심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지? 어떻게 서술되고 있지? 그러한 내용 전개 방식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접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은 정의, 예시, 비교대조, 나열인과 분석, 분류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러한 개념을 하나씩 다 알아두고 그래서 직접 찾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정의가 뭐다, 예시가 뭐다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독서지문 이제 분석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놓을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어쨌든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게 두 번째 미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전개 방식을 다 파악하면 너무 좋겠지만 못하겠으면요. 이거라도 하세요. 쌤이 밑줄 쳐놓은 요 4개라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알겠죠? 자, 요거 세 개는 따로 묶어서 순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핵심 내용을 설명할 때 어떤 순서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요 말인데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비교와 대조 순서에서 진짜 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요걸 꼭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비교와 대조 먼저 보겠습니다. 비교와 대조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 보통 독서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냐면 A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A와 상반되는 B라는 개념을 같이 설명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독서 지문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A라는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얘가 B랑 C로 쪼개지는 거야. 근데 쪼개진다라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니까 쪼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러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면 더 쪼개질 수도 있어요. F랑 G 이런 식으로 더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 속에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공통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걸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A와 B, 이 상반되는
하면은 이 차이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명확해요. 뭐 완전히 달라.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비교가 나타나는 반면 2, 3학년이 되면요. 1부는 같은데 1부는 다르다? 요건 같고 요건 달라. 이런 식으로 비교 패턴이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학년 것부터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요거를 찾을 건데 요런 걸 찾을 때 좀 팁이 있어요. 팁. 자, 요런 거에 별표를 칩시다.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러한 부서들은요, 여러분, 대놓고 나 비교 대조 할 거니까 집중해, 이걸 나타내주는 애들이에요. 자, 봐봐. A는 키가 크다. 하지만 B는 키가 작다. 뭐야? A와 B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나 대놓고 대조할 거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온다면 나는 항상 이렇게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여기만 쑥 훑어봐요. 왜? 비교 대조가 문제 많이 나온다니까. 물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될 텐데 혹시나 만에 하나 시간이 없다면 별표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요런 것들 뭐뭐와 달리 요런 애들도 대놓고나 지금 차이점 이야기한다 알려주는 애니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 팁까지 알려줬다. 비교 대조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순서 한번 봅시다. 순서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요런 거 생각하기 쉬워요.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손 씻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첫째 물을 묻히세요, 비누칠을 하세요, 헹구세요, 요런 순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요것도 순서가 맞지만요, 요거 말고도 순서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 인과도 순서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예요.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한다, 요러한 패턴으로 등장하는 건데, 자,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한다라는 건 순서가 있어 없어? 있죠. 앞에 게 진행이 되어야 두 번째 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순서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서를 찾을 때 인과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인과 말고 조건도 순서가 있는 말이죠. 뭐뭐를 해야지만 뭐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 말도 앞에 게 선행이 돼야 뒤에 게 따라오는 거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조건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이나 시간의 흐름은 뭐 당연히 순서겠고, 쌤이 더 알려주고 싶은 건 목적입니다. 목적.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치자. 자, 그러면 대학을 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이것은 공부를 해야지만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잖아. 공부를 해야지, 이게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순서가 있는 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순서가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앞에 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뒤에 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거나 뭐 중간 게 막 생략이 되면 말이 안 돼요. 평가원에서는 이런 걸 미묘하게 약간 변경해서 낚시질해서 문제로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순서가 있는 말에도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세요. 어차피 다 못 외운다니까. 긴 글 읽으면서 이거 순서 여기 있었지, 순서 따라라락 다 못 외워요 10분 안에. 그러니까 표시 잘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뭐다? 핵심 내용 파악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미션은 뭐다?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그 중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 순서가 있는 말에 집중한다. 이게 두 번째 미션이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 미션입니다. 자, 세 번째 미션은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친구들만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는 것도 아직 벅차다.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완벽하게 연습이 된 다음에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세 번째 미션은요, 뭐냐면 같은 의미의 말, 뭐 단어나 말, 문장을 찾는다. 요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서 지문에는 같은 의미의 말을요, 다른 단어, 다른 문장 구조를 통해서 다시 표현하곤 해요. 즉, 동의어나,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동의어나 유의어를 통해서
유의어를 통해서 이제 문장을 바꿔 다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단순화시켜주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바로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1문단에서 보니까 사진이 등장하면서 순서가 있는 말이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사진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회화는 그림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사진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그래서 세 번째 화가들은 회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순서가 있는 말이네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회화는 그림은 원래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이 등장하면서 그걸 넘겨주었다. 요거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뭐라고? 회화는 원래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거다. 자, 근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요,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같은 말이잖아. 원래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했다.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 구조가 좀 달라요. 단어도 새로운 단어들도 썼고요. 그쵸?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요, 단순화시켜주면 된다고요. 어떻게? 나 이거 이해했으니까 같은 말이구나. 새로운 개념 아니구나. 오케이,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밑에 내려가니까 또 나왔어요. 봅시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적 전통이래요. 자, 이거 했던 말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굳이 한번 또 바꿔줬어요. 독서에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한번 찾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다시 말해 이러한 부사어나 관용구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팁이다. 어쨌든 이렇게 긴 글을 단순화시켜주는 연습도 한번 해봐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문단 하나 읽으면서 핵심 내용 파악하고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고 혹시나 같은 의미의 말이 있으면 찾아서 단순화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는 2문단 넘어가서 똑같이 해줄 겁니다. 근데요, 똑같이 해준 다음에 오케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1문단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는데 2문단은 요거구나. 그 맥락을 이어가시면 돼요. 3문단도 마찬가지예요. 2문단에선 이런 내용 이야기 했었는데 3문단에서는 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아니면 3문단에서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러한 맥락을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문단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고 5문단에선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6문단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요거구나. 요거까지 도출을 해내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독서는요 10분 안에 풀어야 된다면서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하세요. 20분이 걸려도 30분이 걸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지문이고 인문 지문이고 예술이고 과학이고 기술이고 나발이고 패턴이 다 똑같구나. 어떤 핵심 내용 설명할 때는 보통 비교와 대조, 순서에 좀 초점을 맞추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구나. 그 패턴을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요, 문제 푸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터달지 말고 20지문이고 30지문이고 한번 해보세요. 한 요 정도만 해도 패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도 부지런히 독서 지문 분석하면서 업로드 할게요. 네, 동영상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문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문학보다 독서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렇게 문제 풀고 그냥 요거 한번 쫙 읽으면서 교양 쌓으세요. 네. 정말 가끔 했던 이 인성주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에 또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똑똑해지는 거지 알겠죠?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로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